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라, 태양신 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얘는 게임 보드, 공용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게임판 중간에 놓고요. 그리고 게임 보드를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위에 같은 경우는 라예요, 여기가. 위에가 라 네, 태양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경매 칸입니다. 이 게임은 경매 게임이기 때문에 경매 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라트랙 같은 경우에는 게임 인원수에 따라서 칸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인일 때는 다 사용하게 되는데 4인일 때는 여기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가리시면 돼요. 이런 타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타일들은 여기는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냥 빼놓은 건데요. 요 나머지 타일들은 다 섞어가지고 요 주머니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약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참조표가. 그래서 게임 참조표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자 개인 보드, 요게 개인 보드거든요.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말해 여기 4에서 5라고 써 있죠? 네. 4, 5인용이고 여기는 2에서 3인용입니다. 그 다음에 5점짜리 전수 칩인데 여기는 이제 보드피아에서는 이렇게 그 메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5점짜리 2개 가져다가 자기가 숫자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뒤주면 숫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가지고 갑니다. 여기 태양 타일이거든요. 이 태양 타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규칙서에 나온 대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5인 기준이기 때문에 5인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8, 3, 15 있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세팅할 때는 나중에 달라지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한 거를 이렇게 5 묶음으로 만들면 됩니다. 1이 남는데 1은 가운데다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라 피규어예요. 라 피규어는 그냥 보드판 옆에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태양 타일이 있잖아요. 요거를 무작위로 하나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가 사용하게 될 2번 라운드에서 총 3라운드까지 되는데 2번 라운드에서 사용하게 될 이제 타일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경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16이 있거든요, 숫자가. 네. 그래서 16을 가진 사람이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 때 요 숫자가 보이는 면이 있죠. 네. 이렇게 다 이제 펼쳐놓고 하는데 자기가 숫자가 보이는 면이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행동을 해야 돼요. 아하. 나중에 이걸 자기가 다 뒤집게 되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번 라운드는 자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 때 3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타일 하나 뽑기.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그냥 타일 하나 뽑아서 여기다 놓기입니다. 어허. 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신타일 사용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들이 이제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신타일 사용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경매 트랙이 있잖아요. 여기 경매 트랙이 쭉 있죠. 네, 신타일을 자기가 버리면 경매 트랙에 있는 타일 한 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요? 네,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요. 네. 그리고 이 신타일 사용하면 이거 완전 게임에서 제거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얘로 다른 신타일을 바꿔오는 거 아니에요. 신으로 신 바꿔오기 없다. 이거 꼼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라타일도 가져올 수 없겠죠? 네, 여기 라타일도 가져올 수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그냥, 하나 가져.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신타일이 있는데 나 신타일로 신 바꿀래 이런 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리고 얘는 제거되는데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럼 나중에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라 부르기입니다. 요 라 있죠? 라. 네, 라 하면서 얘를 자기 앞에 빵 갖다 놓으면 이제 경매가 시작하는 거죠. 경매를 시작하는 거죠. 네. 이 셋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경매를 설명드릴게요. 이 게임은 경매 게임인데 경매는 어떻게 되냐? 라 피규어를 가진 사람의 왼쪽 사람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 피규어를 가진 사람이 맨 마지막에 경매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경매 진행 중에 자기 차례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태양 하나 있잖아요. 요거. 네. 네, 요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요걸로 입찰하는 거예요. 아. 네, 요게 이제 자기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하거나 뺄 수 없고요. 뭐 거스름돈 없습니다. 요거는. 네. 그래서 자기 차례 때 딱 하나의 태양으로만 입찰할 수 있어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이제 경매가 끝났을 때 가장 높은 네. 숫자를 낸 사람이 당연히 가져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트랙에 있는 거 싹 가져갑니다.
어우 싹. 보드가. 싹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매에 참가했지만 자기가 낙찰을 못 받았다. 그럼 그 태양은 다시 가져가면 돼요. 그대로. 아직 사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14로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럼 여기 바꿔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다 두고 얘는 뒤집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럼 이 뒤집힌 애는 다음 라운드에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내가 다음 라운드에 여기가 높은 숫자를 가져오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또 이제 여기가 워낙 탐스러운 먹잇감들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또 가져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라 피규어를 가진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의 왼쪽 사람이 자신의 차례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게임이 언제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냐?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먼저 당연히 라를 불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 타일을 뽑은 경우가 있어요. 요게 라 타일이거든요. 요걸 뽑는 순간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트랙이 여기가 끝까지 닫혔다. 그러면 이제 경매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라를 불렀다 라고 하면 라 부른 사람이 피규어를 가지고 오죠. 네. 그리고 왼쪽 사람은 또 돈다 그랬잖아요. 네.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자기 빼고 다 패스했죠. 네. 그럼 자기 무조건 입찰해서 가져가야 돼요. 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져가야 돼요. 라를 부른 경우. 네. 자기가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라타일을 뽑은 경우가 있습니다. 라타일을 뽑은 경우에는 이제 또 라 피규어를 가지고 와야겠죠? 그리고 네. 왼쪽 사람부터 경매하는 건 똑같아요. 이때, 라타일은 여기다 이제 두면 됩니다. 자기. 만약 4인일 경우에는 여기를 덮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라타일을 두게 되겠죠? 네. 근데, 라타일 뽑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패스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네. 근데 모든 사람이 패스했을 경우에는 경매 트랙은 그대로 그냥 놔둬요. 그리고 그냥 또 가요. 계속 진행. 네, 계속 진행해요. 그리고 라타일을 뽑아서 라 트랙이 가득 찰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경매. 그쵸. 그냥 우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때는 경매 진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다 제거하고 그냥 끝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라타일을 뽑는데 여기 하나씩 차가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딱 찼죠. 끝까지. 네. 끝까지 차는 순간 어떤 아, 일이 그냥 벌어지냐? 끝. 라운드가 그냥 끝나버려요. 아. 그러면 나는 이걸 많이 갖고 있어도 참가를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언제 이거를 들어가야 되냐는 그 뭐랄까요? 시험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제 운을 경매에 이제 들어가냐? 운을 시험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빨리 먹고 빨리 빠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 좋은 게 또 많이 나오는데 좋은 거 찾다가 라트랙이 가득 차면 나는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그냥 끝나네. 네, 요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매 트랙이 가득 찬 상태 여기가 다 찰 수 있잖아요. 네. 자신의 차례가 딱 왔어요. 가득 네. 찼는데 그러면 경매 트랙이 가득 찬 상황에서 자기 차례가 오면 자 신타일을 사용하고 차례를 넘길 수 있어요. 또는 라를 불러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따라서 신타일을 사용하고 차를 넘기지 않았으면 무조건 강제로 라 부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구나. 네네 이렇게 강제로 라를 불렀을 경우 다 패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패스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치우고, 트랙에 있던 거 싹 싹 다 다 치우고 버리고 끝. 네 이번 게임에서 다시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거 버리면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냥 끝이에요. 좋은 게 버려져도. 네, 좋은 게 버려도 끝이네요. 그냥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개인보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보드는 여기서 타일 가져오면 여기다 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태양 두는 곳이겠죠? 아하. 네, 태양 두는 곳이고요. 왜 4개냐? 그럼 이거는 이유가 있죠. 저희가 지금은 5인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는 4, 5인용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이렇게 3개를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왔다면 얘는 뒤집어서 이렇게 놔두면 되고요. 네. 얘는 문명 타일이에요. 문명 타일인데 같은 거면 여러 개 겹쳐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돈 있죠? 돈처럼. 네, 돈처럼 보이는 얘는 황금 타일에서 여러 개 그냥 겹쳐 놓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가 신 타일 두는 곳이에요. 여러 개면 겹쳐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재앙의 종류가 써 있는 거예요. 재앙이거든요. 여기 뽑다면 재앙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재앙을 먹고 그걸 감당하고 여기 있는 걸 가져갈 거냐 이것도 선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게 파라오 타일입니다. 파라오 타일. 파라오 타일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채우고요. 칸수를 초과하면 그냥 옆에다 쭉 두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가 나일강 타일이고 얘가 범람 타일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 있고 범람이 있는데 나중에 점수 얻을 때 범람이 있어야지 여기 점수를 다 얻을 수 있어요. 나일강이 아무리 많아도 범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나중에 범람을 해야 비옥해지니까. 그렇죠. 나이가.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유적 타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타일을
아래로 이렇게 늘어놔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요? 몇 개, 이 개수도 중요하거든요. 같은 거. 네, 그래서 공간이 좁다면 겹쳐서 촉촉촉촉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8가지 유적이 있네요. 그럼 이제 재앙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경매로 만약에 재앙을 얻은 경우에 재앙 타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재앙을 제외한 다른 타일들은 다 여기다 배치하면 되는데, 얘는 그 즉시 자신이 모았던 타일에서 재앙이랑 똑같은 종류의 타일 2개를 골라서 제거해야 됩니다. 게임에서. 그러니까 얘는 2개씩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파라오 타일 2개를 제거하는 거예요. 가뭄은 날가. 나일강 또는 범람 합해서 2개인데, 범람이 있으면 무조건 범람부터 제거됩니다. 어머나. 얘는 전쟁인데 얘는 문명 타일 2개 제거. 뭐 선택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진입니다. 얘는 유적 타일 2개를 제거합니다. 지진 나면 다 파괴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태양을 모두 사용해서 이제 자기 앞에 숫자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는 자기 차례 오지 않는다 그랬죠. 네. 이 사람은 계속 쉬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아하. 네, 남은 사람들끼리 계속 돌다가 마지막 사람이 태양을 가진 사람이 자기 신의 태양을 전부 사용했다. 네. 그럼 이제 시대가 끝납니다. 아. 네. 또는 라가 여기에 도착했다. 마지막. 그럼 또 게임이 끝납니다. 네, 그 즉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라운드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아, 맞아요.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라운드, 그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시대 끝나면 여기 점수 계산하면 되죠. 점수 계산하고 나서 지금 가장 높은 숫자의 태양을 가진 사람, 그렇죠. 16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16이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선을 잡고 다음 시대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점수를 얻게 되면 그거를 요 점수 칩으로 받는 거예요. 네, 점수 칩으로 하는데 빼기 점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점수 칩을 내고 이제 거스름돈을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쇳덩구리가 그려져 있는 애가 있고 쇳덩구리가 안 그려져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쇳덩구리가 안 그려져 있는 애들은 다 버려요. 그래서 쇳덩구리가 그려져 있는 애들은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나일강 타일은 항상 갖고 있게 돼요. 하지만 범람 타일은 시대가 끝날 때마다 무조건 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범람 타일은 매 라운드마다 먹어줘야지 점수가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점수 계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 파라오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파라오 같은 경우는 시대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5점 얻고요. 가장 적게 얻은 사람이 2점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네네.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두 파라오 타일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럼 아무도 점수 뭐 잃거나 얻을 필요 없겠죠? 네.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파라오는 여기 쇳덩구리가 그려져 있으니까 계속 갖고 있게 됩니다. 황금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없이 무조건 타일당 3점, 딱 3개가 그려져 있죠? 네. 3개 그려져 있으니까 타일당 3점씩 그냥 얻으면 돼요. 쇳덩구리 안 그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버려야겠죠? 버리고요. 네. 네. 이제 시대 끝나고 나서 범람과 나일강 타일당 1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으면 2점입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범람 타일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 범람 타일 없이 날강 타일만 있으면 그렇죠. 점수가 없는 거. 쇳덩구리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나일강 100개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하하. 네, 그렇습니다. 문명 같은 경우는 여긴 지금 4개밖에 없는데 5종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점수 계산 후에 쇳덩구리 없으니까 제거하는데요. 문명 타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 빼기 5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라도 먹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다른 종류의 문명 타일 3개 갖고 있으면 5점, 4개 갖고 있으면 10점, 5개 갖고 있으면 15점. 네, 그렇게 됩니다. 시대가 지났으니까 그만큼 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똑같은 문명 타일이 여러 개 있어도 추가 점수는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되게 복잡하다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점수 요약표가 있어요.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게 있어서 좋네요. 이거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보면서 자기 거 계산하시면 돼요. 네. 얘는 그냥 타일당 점수 2점이에요.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시대 3번째 시대가 끝나면 게임이 완전 끝나게 되거든요. 게임이 끝나게 되면 3번째 시대의 점수를 계산을 해요. 아까처럼. 똑같이 계산하고 추가로 유적과 태양 점수를 계산하면 완전 게임이 끝납니다. 자, 유적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얘는 총 8가지의 유적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유적 6종류가 있으면 1, 2, 3, 4, 5, 6점. 한 가지 가지고 있으면 1점, 6가지가 있으면 6점.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7종류부터 점수가 확확 늘어나는데 7종류 갖고 있으면 10점, 8종류 모두 갖고 있으면 15점입니다.
세다. 세네요. 에다가 추가로 추가로? 같은 유적 타일 3개 갖고 있으면 5점. 아. 같은 유적 타일 4개 갖고 있으면 10점. 같은 유적 타일 5개 갖고 있으면 15점입니다. 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유적 8개를 갖고 있고 내가 얘만 특별히 또 5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5점, 15점에서 30점을 얻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진짜 얻- 없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 점수를 계산합니다. 태양 점수 딱 보시면 요거 숫자 다 더해서 점수할 것 같죠? 네. 그럴 리가 없죠. 아. 뭐냐? 그러면 점수가 너무 높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되고, 각자 자기 태양의 숫자가 보이게 이렇게 놓고 표시된 숫자를 다 더해요. 그래서 합계가 가장 높은 사람 5점, 아. 가장 낮은 사람 빼기 5점. 네. 그리고 아까처럼 모두가 다 같다. 요게. 그러면 더하기 빼기 없겠죠? 당연히. 아,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이다.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다 같이 5점 얻어요. 가장 낮은 사람 여러 명이다. 그럼 무조건 다. 다. 알겠어. 그러나 모두가 똑같을 경우에만 이제 더하기 빼기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점수는 당연히 요걸로 환산이 되겠죠? 그래서 짠 뒤집어가지고 그때 뒤집어서 점수 계산을 해서 점수칩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 승리. 동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저희가 태양 있죠? 더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 아. 합계가 아니라 높은 점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네, 끝이에요. 이게 설명이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면은 굉장히 이게 간단한가요? 심리 게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약표가 너무 잘 나왔거든요. 이 요약표를 보면서 보시면 돼요. 항상. 네, 게임 시작해 볼까요? 네.